새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13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난달 한때 400명을 넘겼던 걸 생각하면 분명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수도권 상황을 보면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2명과 해외 유입 10명을 더해 8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등으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잇따르던 지난달 14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한때 400명대 중반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17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며 서서히 줄어들더니 두 자릿수까지 떨어진 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지만 토요일이던 어제 신규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명, 경기 24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55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중 76%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6명, 경북 4명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7%를 넘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 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수도권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을 끝내고 등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열흘 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는 것도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700만 명 넘는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초 오늘 종료될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고려됐습니다. 또 추석 연휴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만 허용하는 등 방역 수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거주민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의 3층과 9층, 10층과 12층에서 지금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해당 건물에 방문 판매 업체와 다단계 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큽니다.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방판이나 비트코인 회사 그런 데 많대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도 기숙사와 동아리에 학생 7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들이 주점과 식당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숙사나 학교 외의 나머지 공간인 호프집이나 또는 식당에서의 접촉이 다들 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은 데다 자칫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 유행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고 이후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일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또 올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들지만 자가용 이용 비율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3주간이 가을철 재유행이냐 거리 두기 완화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늘 제주도 하늘엔 외국에서 특별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하늘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고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제주에 착륙하지 않는 제주 관광 상품인데 출시 4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타오유안 국제공항. 한동안 코로나로 찾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줄을 서서 체온을 재고 탑승 수속을 밟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한복 입기 체험도 해보고 한국의 전통놀이 투호도 즐겨봅니다. 출발 전 단체 사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탄 비행기에선 한복을 입은 승무원에게 간단한 한국말도 배워봅니다. 기내식으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치킨과 맥주가 제공됐습니다. 여행객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 상공.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땅에 내릴 수는 없지만 20분 동안 제주도 풍경을 내려다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타이완 관광객 120명이 참가한 이 체험 상품은 출시되고 불과 4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한국과 타이완의 관광 교류가 재개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한국을 갈 수 없지만 대만 분들이 한국을 잊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해외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전일본 항공이 하와이 상공을 돌아보고 귀환하는 상품을 출시했고 호주 퀀타스 항공도 골드코스트 등 유명 관광지를 7시간 비행하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막힌 시대, 목적지 없는 비행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순조롭게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추석 전에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이외 다른 항목들도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배주한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야당은 오늘도 지급 반대 의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빛을 내서 통신비 2만 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합니다. 대신 야당은 그 돈으로 무료 독감 백신 등의 3대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동 특별 돌봄비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 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려던 지원금을 법인 택시에도 확대 지급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특별 돌봄비 확대에는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백신은 물량 확보나 무료 대상 선별이 쉽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추경안 집행 내역을 조율해 지원 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은 시간에 쫓겨 동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안내 문자를 받은 지원 대상자들이 즉시 신청하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